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시간에는요, 이제 민주주의의 유형에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에는 그러면 어떤 유형들이 있느냐? 자, 여러분 크게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직접 민주주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접민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해당 사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의사표시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접민주주의는 자, 뭐를 통해서? 대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대표. 자, 대표를 선출해서 그 대표가 대신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의민주주의. 자, 그 다음에 이런 대표들이 어디 모여 있어요? 의회에 모여 있죠. 그래서 의회민주주의. 앞전 시간에 봤었죠. 의회주의의 위기 얘기하면서. 자, 이런 같은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직접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 자치의 원리 또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가장 충실한, 특히 국민들이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주권 원리에 가장 충실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념에 가장 충실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치의 원리. 자, 자치 원리에 가장 충실한 개념은 직접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큰 단점은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각자 일을 하러 나가고 학교도 가야 되고 다 모든 국민들이 할 일이 있는데, 자, 건건마다 저희가 다 모일 데도 없어요. 인구가 워낙에 많아서. 그쵸?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는 자, 민주주의 이념에 가장 충실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인구가 적고, 자, 영토가 좁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이, 대중들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만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자, 우매한 대중이 정치에 참여했을 때 가져오는 폐단 또한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론정치, 포퓰리즘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점이 또 하나로 중우정치의 폐단, 우매한 대중의 정치라는 뜻이에요. 중우정치의 폐단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건 좀 이따가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민주 정치는요. 간접민주 정치는 그나마 현대사회에 가장 현실적이죠. 그래서 현대사회에 적합하다. 현대사회에 적합하다.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당민주주의 얘기하면서 정당민주주의란다. 죄송합니다. 정당국가화 현상 얘기하면서, 자, 대표들이 자신들의 소속 정당의 뜻에만 따르고 국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폐단을 우리가 정당국가화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간접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쵸?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경우도 있죠. 국민들이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뽑지, 어떤 사람이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지, 이 사람이 과연 그런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정치적 이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보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선거 때가 지나면 또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에 의해서 정치가 실현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간접민주정치는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단점과 함께 자,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요. 이 두 가지를 섞는 것을 우리가 호남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호남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만큼 간접민주주의만큼 둘이 섞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호남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 직접민주주의가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민주정치의 기본 틀에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 일부를 이렇게 가미하는 것을 우리가 호남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최근에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 호남민주주의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렇게 간접민주 정치로만 완전히 운영하는 데는 없고 또 직접민주주의로만 운영할 수 있는 곳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간접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뭐 국민투표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가미되는 그런 형태가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호남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자,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 또는 제도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최근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자, 그 다음에 자,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자, 하나는 국민이고 하나는 주민이에요. 그쵸? 우리가 나라 전체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국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거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로 이야기할 때는 주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